当年我吴磊有几场没踢好，哎呦，你看这懂的不懂的，我赶紧退了吧，赶紧的给年轻人让位吧，行了，别闹了，行了，赶紧的吧，别闹了。 중국이 우레이의 활약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라운드를 마친 우레이는 21골로 중국 슈퍼리그 득점 랭킹 1위를 달리며 그야말로 월드컵 본선 진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환상적인 오버헤드킥과 해트트릭, 17경기 19골, 축구대표팀 18강전, 우레이만 있다면 본선 진출도 꿈은 아니다. 우레이 2골 2도움 맹활약, 19라운드 21골, 0 페널티킥, 중국 슈퍼리그 외국인 선수들 압도하며 득점왕 등극. 축구왕 우레이, 신들린 플레이, 라리가 전성기 시절 방불케, 중국 축구 월드컵 진출 청신호 등의 기사에는 우레이 활약에 대한 극찬과 함께 우레이의 상승세로 월드컵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찬을 하다 이제는 민망한 수준의 기사까지 쏟아내고 있는데요. 음바페, 홀란드, 호날두, 메시 제치다. 대단한 활약, 세계 주요 리그 득점 랭킹 2위라는 기사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우레이가 세계 주요 리그에서 득점 랭킹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우레이는 음바페, 홀란드, 호날두, 메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제치고 2위에 오르며 국제 축구계에서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취는 중국 축구 팬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계에서 중국 축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이끌어냈다라며 주요 리그에 중국 리그를 은근슬쩍 끼워 넣는가 하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소환해 터무니없는 비교까지 해가며 우레이를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레이 4골 폭발, 고환대파, 21골로 드러난 중국 축구의 약점, 월드컵 도전 기대감 상승이라는 기사 역시 우레이의 득점력이 놀랍다.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21골을 기록하며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위인 구스타보와 레오나르도는 각각 13골과 12골을 기록했지만 두 선수 모두 페널티킥이 포함되어 있다. 우레이의 21골은 모두 필드플레이로 메시의 전성기 라리가 시절 성적과 맞먹는다라며 우레이와 라리가 그리고 메시의 연결고리를 억지스럽게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어서 기사에는 18강 경기에서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제압하면 최소한 조사위는 확보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순위를 노릴 수도 있다. 우레이가 중국 축구의 최고 공격수로서 팀을 잘 이끌어준다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은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며 우레이의 골이 터질수록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기대감을 점점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우레이 최고의 컨디션, 중국 축구, 일본전 승리 기대라는 기사에는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첫 상대는 일본이다. 막강한 상대지만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레이는 현재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레이는 중국 슈퍼리그 득점 랭킹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2024년 월드컵 내선 득점 랭킹에서 선두인 손흥민과 알리의 2골 뒤진 4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무대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일본 대표팀에는 메이저 5대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중국 대표팀 역시 상대팀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024년 월드컵 예선 첫 원정 경기에서 우레이가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한 중국 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성공적인 월드컵 예선 여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없이 우레이 하나만 믿고 가보자는 식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기대에 중국 축구 해설위원 동루는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怎么看吴磊这么厉害？他真的到一个境界了。吴磊跑位太好了，而他能控制，不简单。他能控制自己的位置，很多前锋一看队友拿球了，玩命往前跑越位。但是吴磊他能控制，他能知道自己跟后卫线的这个关系，这挺厉害的，真的挺厉害。所以你现在能明白，就是吴磊，你说很多人呢。什么要求吴磊像要求姆巴佩一样？哎呀，吴磊这不行那不行，你看完之后你能明白了。而且现在吴磊他能慢下来了，这事儿就大了。以前他忙活叨叨，现在拿球我停下来，可以，他真的到一个境界了。而且他关键是家庭幸福，对吧？老婆孩子也没什么绯闻，也没有吃喝。对吧？也没有什么太多的社交，就踏踏实实过日子，踢球，所以保养的好，他身体不燥，早睡早起，对不对？这样的东西呢，咱们有很多球员呢，他自己给自己废了，这个状态，对吧？不自律嘛，是吧？你看吴磊他就没什么新闻，有新闻吗？
吴磊也不怎么玩社交媒体，而吴磊也不在乎别人说什么，这挺厉害的。所以他这个踢球，他保养的好，他能多踢2、3年，他是真开窍了。他现在的球保持原来的特点，你看他那几个补射，是不是？我分析的，别的都在那站着，就他跑，那肯定是他有机会啊。当年我吴磊有几场没踢好，哎呦，你看这懂的不懂的，我赶紧退了吧，赶紧的给年轻人让位吧，行了，别闹了，行了，赶紧的吧，别闹了。现在又开始了，哎呦呦，五球王，哎呦，哎呦哎呦，哎呦呦，哎呦，你说吴磊，评论吴磊，这些都是之前骂的人，有点晚了，谁晚了？吴磊啊，不晚。C罗踢38、9呢，吴磊这状态在中国踢到37、8没问题。 하지만 모든 기대를 우레이에게 쏟기엔 중국의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레이 슈퍼리그 득점왕 등극, 영광인가 부끄러움인가라는 기사에는 우레이의 두드러진 활약은 중국 축구의 불균형과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 탑10 선수 중 우레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선수다. 우레이는 국가대표팀의 가장 믿음직한 공격수이지만 아시아 최강팀들과 경기할 때는 뚜렷한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 대표팀의 간판 스타 우레이도 이제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축구가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우레이가 갑자기 폭발적인 활약을 보였다. 이것은 마치 절망을 안겨주다가 다시 희망을 품게 하는 착각을 일으켰다. 우레이의 활약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은 중국 대표팀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그나마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중국 축구 해설위원 동루 역시 방송에서 우레이를 극찬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吴磊最近其实表现还是一直都非常的稳定，而且呢，确实在向着自己的这个可能28球的这个记录啊，在向着这个中超联赛这个记录在前进。2轮之前还是3轮之前，我就突然间有一次比赛，我就觉得他踢球的档次又提高了，就打开了一些啊。从哪儿就是他有一些。就后边做球那个，我看你发的那个动作能做出来，另外一个他能慢下来了。就是处理的时候给人感觉就更有一些从容感了。不像以前有时候忙不忙躁。但是还有一点，是不是像我说那个一脚触球，这水平非常高，可能亚洲级别的，是吧？2脚触球，就第2脚就可能就低了，就可能就是。怎么说呢？就是国家级别那到3脚触球，就可能有点区县级别的那种。是吧？对。但是同样的评论，在20多年前，曾经用在一个人身上。谁呀？英扎吉。哎呦，对吧？英扎吉射手型的，就是射手型。对，他是英扎吉，只要是一下多拿一下，再拿一下。就这一下就马上就掉了，就是这个效率也好，或者是这种还掉粉的，掉色啊。所以我觉得你看吴磊，有一年他出国之前那一年，一共打进了28个球，其中有24个球，一共有24个球是在非对抗情况下一脚上进，非对抗，就是。你在这儿，我在这儿射门，你在这儿，你鞭长莫及。如果说有对抗情况下或者摆脱再拿，这就比较少了。所以他就是那种最后那一下。对。 우레이의 리그 활약은 중국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월드컵 진출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지만 여전히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레이와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거의 한몸이 되다시피 한 현재 중국 축구의 현실에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레이는 국가대표팀에서 유일한 월드클래스 선수다. 상하이 하이강의 현재 실력 정도면 프랑스나 아르헨티나랑 대등하게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도 우레이가 발롱도르 타는 걸 기대할 수 있겠어. 불가능하지. 무수랑 현재 실력으로는 발롱도르 받기엔 부족해. 그래도 후보에 오르는 건 가능할지도 몰라. 약팀 상대로나 괴롭히는 수준인 거지 한국이나 일본한테는 이류 수준에도 못 미쳐. 좋은 소식. 중국 대표팀에는 아직 우레이가 있다. 나쁜 소식. 하지만 중국 슈퍼리그에서 잘 나간다는 우레이도 아시아 인류 수준은 아니다. 스페인 2부 리그에서 주전도 못 뛰었는데
중국 슈퍼리그에서 엄청 잘 나간다는 건 다른 선수들이 다들 8부 리그 수준이란 소리야. 중국 슈퍼리그가 약한 걸까? 우레이가 대단한 걸까? 슈퍼리그 몇 년째 안 보고 가끔 하이라이트 봐서 그런데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줄래요? 둘 다 중국 축구의 비극이다. 에요. 벌써 몇 년이나 우레이는 득점 랭킹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을 제압해왔어. 우레이 빼고는 국내 선수라곤 찾아볼 수도 없어. 라리가에 진출했을 때부터 우레이 잠재력을 알아봤지. 나중에 감독이랑 주전 선수 안 바뀌었으면 분명 라리가 중상위권이나 하위권에서 주전 뛰었을 거야. 첫 시즌 득점 기록만 봐도 해외에 처음 진출한 선수치고 엄청 잘했잖아. 우레이야말로 현재 유일하게 라리가에서 뛸 수 있는 선수야. 라리가에서 벤치 지킨 유일한 선수기도 하지. 왜 유럽에서 계속 못 뛴 거야? 실력은 중국 최고인데 중국 축구 수준이 세계적으로 봐도 형편없으니까 그렇지. 중국에서만 잘하면 뭐해? 우레이가 20대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우리한테는 우레이 한 명뿐이야. 우리의 마지막 아시아급 선수지. 우레이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야. 그럼 손흥민이 아시아 2인자겠네? 아시아 최고 선수가 중국 슈퍼리그에서 뛴다고? 어떤 외국인이 우레이 실력은 영국 챔피언십 수준이라고 했고 나머지 국가대표 선수들은 리그1, 리그2 수준이라고 했어. 활약은 좋지. 근데 국제 경기만 가면 상황이 달라지잖아. 상대 수비수들이 좋은 기회를 줄 리가 없거든. 무슨 소용일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국제 경기만 가면 아예 도움이 안 되잖아. 요즘은 호날두보다 나은 것 같아. 하위리그에서는 완전 무적이야. 무수랑이 무적이니까 중국의 월드컵 진출도 문제없어. 메시보다 훨씬 낫고 호날두보다 훨씬 뛰어나. 무수랑 최고. 정말 좋긴 하지. 근데 월드컵 예선에서는 한국이랑 월드컵 예선할 땐 공도 제대로 못 만졌어. 완전 투명인간이었지. 제발 대표팀에서 골 좀 넣어주라. 다 필요 없어. 중국을 월드컵에 진출시켜야 진짜 대단한 거야. 월드컵 예선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컨디션만 좋으면 월드컵 예선에서 도움이 될 거야. 대표팀에 패스해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컨디션 진짜 좋네. 우리도 월드컵 가보자. 우레이도 메시처럼 자신만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 우레이는 리그에서만 무적이야. 국가대표팀에만 가면 힘을 못 써.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렇게 좀 해봐. 클럽에서 잘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중국 슈퍼리그 수비가 워낙 형편없다 보니까 세계 다른 리그랑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 중국 슈퍼리그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떨어진 거지? 수비가 점점 개판이야. 10년 전 중국 슈퍼리그하고도 비교가 안 돼. 솔직히 마무리는 좀 부족한데 그래도 국내 선수들보다 낫긴 해. 우레이 축구 센스는 세계적인 수준이야. 이런 선수가 오래 뛰기도 하고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때까지만 기다리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야. 우레이가 나중에 감독되면 자기처럼 센스 있고 움직임 좋은 선수를 키울지도 몰라. 소용없어. 센스랑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잘하다가도 국가대표팀에서 강팀만 만나면 슈팅 한 번 못하고 끝나기도 하잖아. 에휴. 우리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무적인 우레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18강에서 활약할 우레이가 필요하다. 중국은 골 넣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왜 대표팀 경기만 하면 엉망일까? 대표팀만 가면 아쉬워. 진짜 웃겨 죽겠네. 하하. 완전 맹목적으로들 칭찬하는구나. 리그에서 그렇게 잘하면 대표팀에서도 좀 잘해보지 그래? 외국인 선수 6명이 어시스트 해주면 우레이를 동네 아저씨로 바꿔도 1년에 2골은 넣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홈에서 열린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에버턴과 맞대결에서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4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경기에서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는 영국 매체 풋볼 365로부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할 만큼 용기를 갖고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손흥민의 커리어는 정상 궤도와 거리가 멀다.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아니다. 이제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 주전 자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 손흥민은 여름 이적 시장에 매각됐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며 혹평을 받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번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단 한 경기 만에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의 에버턴전 토트넘 선수 평가 손흥민 빛났다. 로메로와 반더벤 훌륭. 비슈마 복귀라는 기사에서 보듯
손흥민 선수 스스로 평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번 에버턴전에서는 거액의 이적료로 기대를 모았던 솔랑케가 부상으로 결장하자 손흥민 선수가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톱으로 출전하게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서 공격 포인트 수확에 실패했던 아쉬움을 깔끔하게 지워내려는 듯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토트넘 공격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9.1, 풋모 평점 9.0의 엄청난 점수로 MOTM에 선정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중국 매체 역시 엄청난 양의 기사로 빠르게 보도했는데요. 멀티골 폭발, 프리미어리그 공식, 손흥민, 토트넘 4-0 에버턴 풀타임 출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 손흥민 경기 기록, 멀티골 득점, 3차례 슈팅 모드 유효 슈팅, 평점 8.9점, 손흥민 대 에버턴 경기 전체 통계, 2골, 1키 패스, 공식 MVP, 7만 관중 앞, 손흥민 골 폭발, 52분 만에 2골 득점, 프리미어리그 통산 122골 등의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알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기록한 골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305경기 122골로 EPL 통산 득점 단독 21위를 차지하며 해리 케인에 이어 토트넘 역대 득점 2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중국 매체에서는 첫 골을 터뜨린 이후 손흥민 10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 달성, 루카쿠와 통산 121골 동률, 역사적인 순간, 손흥민 개인 통산 121번째 프리미어리그 골 기록, 전설 제라드 너머 역대 21위 등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5시즌 연속 해트트릭 기록은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 했지만 비슈마의 첫 골을 제외하고 손흥민 선수는 2골과 골로 연결된 코너킥 찬스까지 잡으며 완전히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중국 매체 역시 손흥민 선수의 모든 활약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경기 초반 찬스,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 로메로의 슈팅, 픽포드의 신들린 선방에 막혀라는 기사로 아쉬움을 드러내는가 하면 전반 6분 손흥민 존으로 불리는 페널티 박스 외곽 왼쪽 지역에서 오른발 중거리 슛 시도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자 신들린 선방, 손흥민 장거리 슈팅, 픽포드, 슈퍼 세이브로 막았다라며 경기력이 좋았던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이 터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이 터지자 중국 매체에서는 곧바로 엄청난 실책, 선물 준 픽포드의 손흥민 시즌 첫 골 기록, 토트넘 2-0 리드라는 기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주력으로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손쉽게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터뜨린 두 번째 골에 중국 매체에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슈팅 아트, 손흥민의 좁은 각 슈팅, 픽포드 다리 사이로 꿰뚫어 반더벤 패스로 골 기록, 강력한 슈팅, 손흥민 좁은 각 슈팅으로 픽포드 골문 뚫어 반더벤 중원 질주 후 어시스트 등의 기사로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중국 매체들은 토트넘 4-0 대승, 에버턴 2연패, 손흥민 2골, 반더벤 도움 기록, 에버턴 2경기 7실점, 효율적인 경기력, 토트넘, 에버턴 상대로 4-0 대승, 전체 슈팅 13대10, 유효 슈팅 7대1 등의 기사로 이번 경기에 대한 결과를 알렸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1라운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시즌 개막 전부터 월드클래스 아닌가, 손흥민, 토트넘 역대 최고의 7번으로 선정, 442 매체 선정, 프리미어리그 역대 탑 20 윙어, 살라 1위, 호날두 2위, 손흥민 3위, 긱스 8위 등의 기사를 통해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줄 활약을 기대하며 손흥민 선수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손흥민, 토트넘 레전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다라는 기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BBC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대승을 이끌어낸 이번 경기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영님은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골키퍼를 압박하는 선수야. 이 골은 최고의 보상인 거지. 넘어졌으면 페널티킥 받고 퇴장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니까요. 속도 진짜 미쳤다.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 거야. 손흥민은 진짜 부지런해. 손흥민은 매 경기마다 상대 골키퍼 발 아래 공을 빼앗기 위해서 전력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 경기가 어떤 단계든 결코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골 역시 그의 적극성에 대한 최고의 보상인 거다. 하하, 손흥민 형 대단해. 시즌 첫 골. 아시아 넘버원 형님. 우레이보다 못해. 이 농담 계속하는데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냐? 우레이도 중국 슈퍼리그 24라운드에서 28골을 기록했다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
병이 악화되지 않게 응급실부터 가봐. 78분에 이렇게 스프린트한 다음에 공 받아서 반대발로 슛을 날리다니. 역시 대단하다. 이 슈팅 기술은 진짜 말할 필요가 없어. 왼발로 이 좁은 각도에서 말야. 슛할 수 있는 공간 다 좁혀졌는데도 손흥민의 슛 능력이 진짜 대단했어. 슛 진짜 강하네. 이런 골 넣을 수 있는 중국 선수가 있기나 할까? 상상해보면 우리 애들은 이 공을 분명히 하늘로 날리거나 골키퍼 몸에 맞췄을 거야. 예전에 누군가 국내 1위 스트라이커가 좋은 패스 받으면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거라고 했는데 상상하나 마나 이런 슛은 아마 측면 그물이나 맞췄을 거야. 맨유 전체 공격 라인이 손흥민 한 명만 못하네. 이강인 요즘 꽤 핫하다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차는지 가르쳐 줄게.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기술도 섬세하고 움직임도 활발하고 패스랑 슛 전부 뛰어나서 작은 우레이라고 불린다. 중앙 수비수가 전방으로 질주하다가 어시스트를 했어. 완전 대박.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완벽한 거야. 손흥민은 여전히 진짜 빨라. 쉽지 않지만 역시 축구 스타는 진짜 남달라. 나이가 많아도 속도도 안 줄고 정확도도 여전해. 손흥민 두 번째 골은 진짜 대단했어. 골 넣기 전엔 패스가 늦었다고 생각했거든. 골키퍼 나오면서 각도까지 없애버려서 절대 골 넣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걸 슈팅 실력으로 바로 좁은 골문을 뚫어버린 거지. 수비수도 손 쓸 수가 없었어. 진짜 대단해. 다른 선수였으면 분명 골키퍼한테 막혔을 거야. 맞아. 각도가 말도 안 되게 좁았는데 진짜 대단했어. 오른발로 공 끌고 왼발로 좁은 골문에 닫혔어. 왼발이랑 오른발 슈팅 기술 둘 다 균형 잡힌 걸 보면 손흥민은 확실히 슈퍼스타야. 손흥민 능력이랑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역습이야. 반더벤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스피드 순위 1위였는데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속도까지 이렇게 빠르다니 놀라워. 손흥민이 있는 한국이 부러울 뿐이야. 두려워하지 마. 어쨌든 우린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이랑 같은 조가 아니야. 손흥민은 확실히 강해. 반격할 때 장거리 질주라던가 단독 찬스 때 왼발로 좁은 각도에서 차는 강한 슈팅을 보면 현재 축구계에서 단독 찬스 때 가장 안정적인 선수라고 생각해. 손흥민 단독 찬스는 확실히 안정적이야. 어떤 각도에서든 단독으로 나가면 80%는 골인 것 같아. 손흥민 왼발은 무시무시해. 마지막 골 넣을 때 다른 왼쪽 윙어가 공 받았으면 아예 넣지도 못했을 거야. 손흥민은 여전히 아시아 원톱이야. 우리 우레이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지. 아시아 큰 형은 손흥민이지만 아시아의 둘째 형은 우리 우레이야. 한국은 축구 스타가 많아. 파리의 이강인, 바이에른의 김민재, 울버햄튼의 주전 공격수 황희찬, 마인츠의 이재성,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덴마크의 조규성, 거기다 스코틀랜드에도 여러 명이 나가 있어. 우레이는 심지어 세 군 다 디비전에서 뛰지도 못했잖아. 그냥 포기하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20위에 올랐어.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22골, 유럽에서는 213골을 기록한 거잖아. 아시아 축구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역대 탑 20위에 진입한 첫 번째 선수가 됐지만 사실 프리미어리그 역대 탑 10위가 될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